까만입니다. 시저입니다. 오늘의 코인의 공포지수는 84. 제가 올해의 코인의 공포지수를 확인한 이래 최대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상당히 익스트림 그리드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비트코인이 코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최고치에 또 올라와 있네요. 코인 시장에서 모두가 아직도 비트코인만 사고 있다는 것이죠. 비트코인의 현재 상승기에서 도미넌스가 상승한다. 그러면 다시 알트코인은 하락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그거 났잖아요. 저항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저항의 자리에 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저항을 뚫지 못한다고 하면 비트코인의 상승기에서 도미넌스가 하락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어쩌면은 현재가 알트코인을 약간의 추가 매수하기에 괜찮은 타이밍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어려우면은 두 번, 세 번 다시 들어보세요. 비트코인의 일봉입니다. 현재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약간의 어떤 미세한 조정파가 나오고 있는데 차트를 잘 보세요. 일봉이 이 파란색 이 라인이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강하게 돌파했다. 그러면 이제 나와야죠. 더 시저의 가족이라면. 볼린저 밴드를 캔들이 돌파하면은 볼린저 밴드 둥둥이 뜬다.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기는 좀 위험한 자리다. 왜냐하면 캔들은 반드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현재 약간의 비트코인의 하락이 무서워할 정도의 하락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락을 한다 해도 5일선, 빨간색 5일선에서 지지만 받아주면은 다시금 상승으로 돌릴 수가 있다. 이 빨간색 지지선은 어쩌면은 안타깝게도 현재 비트코인이 3% 추가 하락을 해도 여전히 5일선을 터치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비트코인이 오늘 3% 내린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추세는 전혀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차트를 봐야 됩니다. 물론 10% 내리면은 조금 위험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3% 정도의 비트코인의 조정 정도는 그냥 조정을 쳐맞고 가도 되는 수준이다. 이더리움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은 오늘 비트코인보다 좀 더 많이 상당히 좀 내리고 있죠. 그런데 4월부터 시작된 중기적인 고점을 이은 이 보라색 선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보라색 선을 맞고 떨어지고 여전히 돌파하려다가 맞고 떨어지는 추세. 그렇다고 하면 이 빨간색 상단, 빨간색 하단 채널이잖아요. 이 채널에서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보이다가 돌파한 뒤에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더리움은 이 지점부터 레벨업이 된 것이고요. 이제 중기 채널을 뚫어야겠죠. 너무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한 방에 중기 채널까지 뚫는 것은 솔직히 좀 힘이 딸리는 것 같고요. 힘을 다시 비축한 다음에 중기 채널까지 확실하게 뚫어주면 이제 24년의 최고점 이 라인을 뚫어버리고 피날레를 맞을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더리움, 이더유 이런 종목의 추가 매수 타이밍은 언제일까?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이 채널까지 빨간색 상단선까지 내려와주면 땡큐! 그때는 추가 매수를 박아야 되고요. 제가 이 중기 라인과 이 단기 라인 만나는 지점을 그어놨죠. 이 라인이고요. 이 보라색 라인, 보라색 이 선에 밑으로 내려오면은 분할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고요. 좀 더 낮은 가격에서 사고 싶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빨간색 라인까지 내려오면은 매수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나 기회를 안 주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매수는 분할 매수 반드시 기억하세요. 단타를 치려면 풀 매수 때리고 2% 먹고 나와도 되고요. 하지만 최소 이더리움을 중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으시면은 초분할 매수 아니면 기다렸다가 여기까지 지지받는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고 고통을 견디고 또 기다린다. 모든 투자는 똑같습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다리질 못하면은 그 사람들은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적금을 하셔야죠. 투자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기다림을 못하면은 절대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늘은 좀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제 멤버십에서 현재 매매 중인 종목을 하나 공개를 할게요.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종목이에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과 같은 계열인데 약간 이더리움보다 무빙이 좀 괴랄하다. 무빙이 좀 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약간의 한 20% 정도 찔끔 먹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찔끔 먹다가 좀 기다렸어요. 30%를 먹고 던지기는 좀 이르다. 좀 더 기다려 보려고요. 현재는 20% 정도의 수익인데 차트를 한번 보세요. 중기적인 주봉 라인의 고점이었습니다. 주봉 라인의 고점을 계속적으로 내렸죠. 계속적으로 내리면은 사면 안 돼요. 언제까지 내릴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더리움을 제가 산 이유는 중기적인 고점을 이 라인에서 뚫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세의 전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차트. 그래서 뚫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분할 매수에 들어갔다. 그런데 분할 매수 첫 타이밍에 개급등을 해주면서 30%까지 올랐다. 아쉽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찔끔 샀기 때문에 좀 더 물량을 더 늘려보겠다. 다 말했던 거예요, 멤버십에서. 알트코인 매매는 기본적으로 좀 위험을 수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몰빵 매수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트코인 매매도 역시나 물량을 매집을 해서 개같이 쏘면은 그때 분할 매도가 아니고 한방 매도로 던져버리고 튄다. 이것이 더 시저의 알트코인 매매 스타일이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알트코인의 주의점은 무엇이냐? 알트코인 매매는 기본적으로 위험을 수반한다. 3배, 레버러지로 단련된 유저일지라도 상당한 멘탈과 결단력이 필요하다. 당연히 알트코인도 초분할 매수이다. 알트코인은 장기 우상향이 아니라 4년마다 돌아오는 시즌제 매매 종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즌이 곧 시작될 예정이다. 길어도 내년 초에는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초 중반이요. 알트코인은 개같이 쏘면은 무조건 풀매도. 가능하면 23년, 24년에 더 시저와 함께 미장에서 번 수익금으로 하시면 좋겠다. 수익금으로 하게 되면은 미친 듯한 괴랄한 무빙을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코인베이스 일봉입니다. 현재 오늘 비트코인이 조금 조정을 주면서 코인베이스는 또 호들갑스럽게 미친 듯이 내리고 있네요.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약간 5% 정도, 6% 정도를 내리고 있는데 말했잖아요, 어제. 지금 약간의 좀 위험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미장에 상장해 있는 비트코인 관련주가. 볼린저 밴드 둥둥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내렸는데도 볼린저 밴드 둥둥이에요.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들어와야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들어온 상태에서 하시라고요. 말했잖아요, 어제 제가. 다 말했잖아요. 코인베이스를 그저께 사서 10몇 프로 먹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고. 개미를, 초보 개미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물론 코인베이스 추세가 깨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도 5일선은 미친 듯한 간격이 남아있다. 다시 내리더라도 5일선, 이 빨간색 5일선만 버텨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미리 볼린저 밴드 둥둥일 때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단타로 대응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코인베이스는 아주 그냥 11% 현재 내리고 있고요. 그래도 볼린저 밴드 둥둥이다. 더 시저는 여기서 이렇게 사가지고 지금 아직도 이렇게 내렸는데도 여전히 100% 훨씬 넘는 수익이다. 편안하게 하자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맘 졸이면서 투자를 합니까? 살 때 좀 사고, 살 때는 항상 고통스러운 구간에서 사야 되고요. 살 때 사고, 매도할 때 남들이 막 못 사서 안달할 때, 친문서 들고 막 들어올 때, 그때 그냥 그 사람들한테 한 100주씩, 200주씩 주면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먹고 또 누구한테 팔겠죠. 그게 투자의 전부라니까요. 왜 그렇게 고점에 못 사서 안달입니까? 마라의 차트. 마라는 어제 말씀드렸죠. 실적 발표 예정인데 실적 발표가 좋지 않을 것 같다. 멤버십 회원님들께는 약간의 분할 매도 의견을 드렸고요. 기분 좋을 때 분할 매도를 하면은 내려도 기분이 좋거든요. 잘 대응하셨길 바라겠습니다. MSTR. MSTR 아주 그냥 아직도 푸근하다. 굉장히 푸근하고요. 개인적으로 MSTR은 여전히 한 200% 정도까지도 왔는데 오를 때마다 분할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많이 먹었잖아요. RSI는 83 정도 되고요. 이제는 좀 수익을 좀 챙기면서 푸근하게, 더 보실 사람들은 더 보셔도 충분하고요. 분할 매도하면서 그 분할 매도한 수익금을 필요한 곳에 쓰시고요. 원하시면은 그걸로 알트코인 매매를 하셔도 되고요. MSTR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 마감은 다우지수가 조금 먼저 선행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좀 어제는 좋지 않았고요. 공포지수는 69. 익스트림 그리드를 한번 찍어줄 수 있을지 상당히 지금 희박한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푸드콜옵션 0.62.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푸덴콜 옵션이 0.70 밑으로 내려가면 약간의 분할 매도를 할 시기다. 현재가 약간의 분할 매도를 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3배 레버리지는 상당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분할 매도를 해봐도 나쁘지 않은 자리다. 오늘은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10시 반이죠. 개인적으로 이 CPI가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CPI가 이제는 미장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지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CPI가 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시장은 좋지 않게 반응을 하겠지만 엄청나게 예전처럼 마이너스 2%, 3%, 마사 이렇게 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으나 US뱅 나스닥 차트 현재 이 빨간색 선을 좀 확실하게 뚫어주면은 확실한 분할 매도의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5일선마저 약간 좀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다.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빨간색 선 반드시 오늘 밤 지지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TQ도 마찬가지죠. 채널을 확실하게 돌파를 했으나 다시금 내려오면서 5일선을 위협받고 있다. 5일선을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나스닥에 테슬라에서 다시 대장을 뺏어온 엔비디아. 어제 조금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고 여전히 이 빨간색 두 줄 빨간색 채널 안에서 무빙을 보여주고 있다. 빨간색을 돌파했으면 상당히 좋겠으나 어쨌든 간에 다음 주 실적 발표까지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실적 발표 전에 이 채널을 돌파하게 된다고 하면 엔비디아도 나스닥도 약간의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나가리가 돼서 채널을 이탈하게 되면 상당한 조정파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나스닥은 엔비디아 실적에 달려있다. 무서우신 분들은 엔비디아가 실적 전에 채널을 돌파하는 슈팅을 줄 경우 선제적으로 분할 매도를 하셔도 괜찮은 타이밍이다. 3배 레버리지니까요. 스톡스는 이제 정말 갈 때까지 가네요. 정말 미워지고 있습니다. 지지선
2개 그어드렸죠. 파란색, 검은색, 검정색 두 번째 지지선까지 이탈하게 되면은 속슬은 상당히 위험해지나 아직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하고 있다. 배팅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은 지지선에서 지지하는 흐름을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려보고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면 야간에 분할 매수 받아볼 수 있는 지점까지 내려와 있다. 테슬라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한 6% 찔끔 내리고 있는데 한 50% 오르고 한 6% 찔끔 내렸더니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테슬라도 어제 볼린저 밴드 둥둥이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3슬라를 사겠다. 또는 2슬라, 2슬라죠. 2배 레버리지를 사겠다. 사는 건 좋아요. 본인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볼린저 밴드 둥둥이에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 위에 캔들이 떠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레버리지로 위험한 베팅을 할 때는 절대 아니에요. 물론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죠. 충분히. 앞날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베팅을 하는데 고배율로 위험한 베팅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볼린저 밴드 둥둥해서 베팅을 좀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래도 좀 안으로 들어오고 5일선을 좀 지켜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좀 하세요, 제발. 저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둥둥해서 레버리지를 익절을 했어요. 물론 저는 3배 레버리지도 하고 그렇지만 제 매매 원칙의 가장 큰 거는 안전이거든요. 안전. 안정형. 갑자기 내일, 갑자기 이번 달에, 갑자기 올해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 이렇게 저는 매매하지 않아요. 좀 길게 보고 언젠가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 계속적으로 노력한다. 이런 마인드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유튜브를 보면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서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더 시저든 테슬라 본주는 아직 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다. 가야지. 400달러. 더 시저스 멤버십. 오늘도 더 시저에게 후원 및 멤버십을 가입해 주신 분들이 크림님 외에 좀 많네요.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현재는 제가 좀 코인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면서 약간의 외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TQ나 불주도 갖고 있고요. 여전히 현재까지는 미장에 투자하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다만 코인 쪽의 무빙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코인 쪽 차트를 좀 더 자주 체크하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미장을 버린 건 아닙니다. 코인에서 좀 더 먹고 다시 미장에 집중할 거니까 코인을 안 하시는 분들도 구독, 좋아요를 끊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곧 돌아올게요. 차가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장투 성향이다. 그럼 장교 멤버십 단타도 하면서 차트도 배워보고 싶다. 그럼 UDT 멤버십을 가입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시저스 무료 구독자방에 패스워드는 431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야 할 때가 있다. 다 버리고 떠나면 저 앞에는 또 만나야 할 인연이 있다. 현재 우리가 만나야 될 인연은 알트코인이고요. 곧 돌아올 거고요. 투자는 계속 되어야 하고요. 반드시 자신만의 원칙, 옳은 매매법으로 투자를 하면은 그 투자가 아무리 고위험인 종목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